I remember when I first saw your face and how everything changed that day. And I remember that you still came back for me. I wanna love you better. I wanna love you better. I wanna love you better than before. I wanna love you better. I wanna love you better. I wanna love you better than before. 오늘 만나실 모델은 볼보의 크로스 컨트리죠. 네, 맏형 V90인데요. 저희가 추천드리는 차 중에 하나가 바로 크로스 컨트리 V60인데 그보다 더 큰 차체를 바탕으로 패밀리카에 조금 더 어울리는 구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볼보 특유의 어떤 안정화된 그런 분위기가 좋은데요. 자, 그렇다면 볼보 V90, 네, 크로스 컨트리 V90 과연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잠시 후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볼보의 라인업은 세단, SUV, 그리고 다양한 환경에 대응하는 외건형 모델인 크로스컨트리로 분류됩니다. 국토 대부분이 산으로 이루어진 스웨덴 환경이 이 같은 모델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스웨덴과 지형적인 요소는 많이 비슷하죠. 그래서 크로스컨트리에 대한 관심도 남다른가 봅니다. 이번 모델은 페이스리프트인데 파워트레인 변화에 무게를 뒀습니다. 디자인은 거의 동일하지만 3D 형태로 변경한 엠블럼, 입체적인 모습을 살린 그릴, 전후 스키드 플레이트 등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전면 안개 등의 모습도 살짝 달라졌죠. 이외에 새로운 휠 디자인과 방향 지시 등의 애니메이션 효과가 적용된 LED 리어램프도 추가됐습니다. 크로스컨트리의 기한급 모델에 해당하는 만큼 중후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원목으로 만든 우드 트림도 어두운 색을 입혔죠. 고급 가죽과 금속도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소소한 개선 사항도 있는데 센터페시아 일부 조작감을 개선했다는 점입니다. PM2.5 초미세먼지 센서와 공기청정 기능, 파노라믹 선루프, 뒷좌석 사이드 선블라인드, 스마트폰 무선 충전, 2열 C타입 USB 포트 등 기본 탑재 구성도 좋고요. 볼보가 내세우는 가장 큰 장점은 모든 안전장비들이 기본 사양이라는 것입니다. 통풍, 열선, 마사지, 사이드 서포트에 쿠션 익스텐션까지 지원하는 시트도 장착되고요. 볼보의 바우스 앤 윌킨스 사운드 시스템 유명하죠? 이제는 노이즈 캔슬링에 재즈 모드까지 추가됐습니다. 잠시 크로스컨트리 V90의 감성 소리를 들어볼까요? 크로스컨트리의 강점은 SUV 못지않은 공간 활용성에 있습니다. 다양하고 넓게 활용할 수 있죠. 디젤을 삭제하고 마일드 하이브리드 가솔린 엔진을 장착한 크로스컨트리 V90이 기안 모델다운 만족감을 전달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볼보 크로스컨트리 V90과 함께 달려볼 텐데요. 편의상 V90으로 부르겠습니다. 이번 모델에서 달라진 점이라면 파워트레인의 변화를 꼽을 수 있겠죠. 변속기 등은 뭐 기존과 같지만 현재는 새로운 파워트레인으로 무장을 하고 돌아왔는데, 자, 사실 뭐 페이스리프트라고 하지만 다른 볼보 모델이 그렇듯 페이스리프트에 대한 그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뭐 무엇이 바뀌었는지 앞서 이제 보셨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볼보인데, 자, 엔진 출력을 한번 볼까요? 2리터 엔진에서 모듈러 엔진이죠. 최고 출력 250마력을 뽑아내고 최대 토크 35.7kg 폴스미터를 갖고 있는데, 수치적인 것으로 놓고 본다면 매우 경쟁력이 있는 편은 아닙니다. 타사들의 경우는 이제 뭐 37, 38 혹은 이제 40kg 폴스미터까지 뽑아내고 있는데, 그것 대비하면 토크가 좀 빠지죠. 하지만 변속기의 기어비를 어느 정도 잘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뭐 수치 대비 실용 구간에서 혹은 가속을 할 때 큰 아쉬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모델을 통해서 뭐 볼보 지금 전 모델이 그렇지만 B5 엔진을 기본 탑재하고 있는데, 그 덕분에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물려 있죠. 때문에 가속을 할 때 또한 초기 저속에서 출발을 할 때 이때 모터가 지원을 해줌으로써 조금 더 경쾌한 답답함 없는 그런 주행을 만들어 준다는 점이 좋습니다. 다만 모터 출력 자체가 10마력대이다 보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이 모터 개입에 의한 그런 이점까지 본다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뭐 어떤 그 하드웨어적인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분명히 뭐 크지는 않더라도 도움이 되는 만큼 어떤 뭐 일부 경제성 또한 효율성 부분에서 조금은 도움이 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네요. 다만 이제 향후에는 이 모터 출력을 조금 더 강화시켜 주면 어떤 그 성능 부분에서의 이점이 더 살아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한번 기대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속을 할 때 일단 차가 나갈 때 약간의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4륜구동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고 차체도 좀 큰 편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잠시 크로스컨트리 V90 차체 무게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무게가 조금 나가는 편이죠. 1900kg대에 이제 진입해 있는데, 뭐 기대보다 조금 많은 그런 수치이긴 하나, 그래도 뭐 차가 나갈 때 다행히 아쉬운 점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와 같은 무게를 2.0L 엔진 그리고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얼마나 커버해서 밀어낼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제조사 발표 수치가 이제 뭐 7초대 중반이죠. 역시 유사한 수준의 성능, 사실 뭐 같은 수준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때문에 최대 발진 가속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크지 않습니다. 다만 이 최고 속도 영역까지 오르는데 이때는 약간의 무게감이 느껴지는데, 재미난 것이 차를 이렇게 운전하고 있을 때는 그런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는데 최대 가속대 그때 일부 느껴진다는 점이 특징으로 다가오는데요. 분명히 차는 경쾌한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특정 이제 고속에서 가속 부분을 진행할 때 약간의 무게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런 특징이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을 돌릴 때 서스펜션의 움직임이 아무래도 세단보다 조금 많은 편이죠. 뭐 크로스컨트리 자체가 이 온로드 주행뿐 아니라 가벼운 오프로드 주행까지를 감안해서 세팅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댐퍼의 움직임이 조금 많은 편인데요. 그래도 현재처럼 이렇게 코너링을 진행하고 있을 때
한쪽으로 하중을 걸더라도 또 너무 지나칠 정도로 이렇게 뭐 넘어가는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뭐 일상용으로 혹은 뭐 가벼운 어떤 뭐 여행을 간다든지 이랬을 때 다양한 환경을 만나게 되겠죠. 그때 부족함 없는 성능을 보여주는 그런 서스펜션을 갖췄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SUV와 비교를 하면 분명히 이 롤의 정도가 적은 편이지만 일반적인 세단과 비교를 했을 때는 조금 더 이 롤의 이 정도가 많다는 점은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스티어링 휠을 제법 빨리 감아주면 이때는 뭐 속도 영역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조금 한계치에 다가갔을 때는 리어 축이 살짝 이렇게 미끄러지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세팅에 의한 그런 의도로 생각이 되는데 예전에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때문에 생각보다는 코너를 날카롭게 파고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바디롤은 조금 허용하는 편이지만 어떤 스티어링 조작에 따라서 움직여주는 프론트가 움직여주는 느낌은 좀 경쾌한 편인데요. 때문에 이 코너링에서의 이점, 뭐 일반적인 그냥 외건처럼 항상 모든 환경에서 느긋느긋한 그런 모습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운전자의 의도에 따라서는 제법 다이나믹한 주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 다이나믹이라는 것이 외건으로서 어떤 그 정형화된 외건의 포맷 안에서 다이나믹하다는 것이지 이것이 뭐 세단 뭐 이런 차들과 비교할 정도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자, 정리를 하자면 댐퍼의 움직임이 제법 많은 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핸들링 부분에서 큰 손해를 보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최근 볼보가 잘하는 것들이 있죠. 바로 제동 부분인데요. 자, 얼마만큼의 성능을 내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테스트를 진행할 때 노면 온도가 조금 낮은 편이었는데 그 때문에 강한 제동을 할 때 마지막에 이게 이제 온도가 올라갔을 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이때는 현재 같은 조건에서는 조금 이제 탁탁하면서 이렇게 살짝 뛰는 그런 모습이 비춰집니다. 물론 뭐 타이어의 그립 자체가 제법 잘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제동거리 부분, 이 부분에서 이렇게 큰 아쉬움은 없었거든요. 또한 어떤 그 제동 편차 이런 부분에서도 큰 아쉬움은 없었는데 아무래도 서머 타이어라는 그 특수성이 현재 같은 낮은 온도를 만났을 때 약간 그 튀는 때문에 이제 뭐 긴급한 상황에서 이제 얘 같은 제동을 걸겠지만 이때 제동 거리 자체는 제법 잘 나오는 편이지만 순간적으로 요 띠에 의한 그런 그 놀라실 분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하지만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겨울철 노면에서 조금 더 부드럽게 이렇게 접지되는 것을 원하신다면 사계절 타이어 혹은 윈터 타이어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자, 타이어는 미쉐린을 쓰고 있죠. 프라이머시 4인데 과거와 비교를 했을 때 타이어가 바뀌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레티튜드 계열 타이어를 사용했었는데 이번에는 뭐 동사에 있는 최신 서머 타이어를 쓰는데 그 덕분에 어떤 코너링 측면에서 조금 더 이점이 생기긴 했습니다. 핸들링도 물론 타이어에서 이바지하는 그 영역 중에 하나고요. 자, 볼보 크로스컨트리 뭐 사실 이 차에 있어서 어떤 뭐 가속이나 제동 이런 절대적인 성능 자체가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 차의 목적 자체가 조금 더 편안한 그런 환경에서 타는데 이렇게 맞춰져 있기 때문인데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제법 좋은 편입니다. 특히 승차감 측면으로 접근을 했을 때, 자, 서스펜션 구조를 놓고 본다면 조금 의아하다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그래도 볼보는 이와 같은 서스펜션 구조를 통해서 튜닝을 상당히 잘하는 편이거든요. 때문에 대부분의 환경에서 좋은 승차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뭐 가벼운 범프, 고속에서 어떤 다리 인매 이런 부분에서도 적정 수준의 승차감을 확보해 주는데, 다만 저희가 S90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특정 속도 영역대 그 부분에서 짧게 치고 들어오는 그런 진동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때는 그때는 일부 그 승차감 부분에서 한계를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나는 뭐 95% 이상의 환경에서는 대부분 안락한 그런 승차감을 느낄 수 있는 만큼 뭐 그 부분을 제외하고 어떤 승차감에 대한 불만을 느끼실 소비자분들은 많지 않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정숙성 측면으로 놓고 보더라도 뭐 무난한 정도를 보여주고 있죠. 예전에 이제 모듈러 엔진을 사용하는 차들의 공통된 약점이 무엇이었냐? 바로 정숙성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잠시 볼보 크로스컨트리 V90 정숙성은 어떤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좋은 수준의 정숙성을 보여주고 있죠. 또한 차가 달리고 있는 환경에서는 세단과 같은 수준의 정숙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뭐 아이들 상태만 보더라도 이제 뭐 큰 편차가 나지 않는 정도니까 이 정도면 모듈러 엔진을 쓴다고 꼭 이제 뭐 정숙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기도 힘든 세대를 살고 있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뭐 스티어링 휠을 돌릴 때 스티어링 휠은 조금 가벼운 편입니다. 물론 이 차만 계속해서 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지는 않겠지만 다른 차에서 옮겨왔을 때, 특히 이제 독일 차에서 옮겨온다면 스티어링 휠이 좀 가벼운 편이거든요. 뭐 다이나믹 모드에 있다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렇게 큰 뭐 어떤 그 네거티브한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런 특성이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하지만 뭐 이 차만 계속 타고 있다면 뭐 그렇다고 해서 정말 뭐 휙휙 돌아가는 그런 타입은 아니기 때문에 큰 불만이 되진 않고요. 자, 부가적인 이점으로는 사운드 시스템이 있습니다. 볼보가 자랑하는 마우스 앤 윌킨스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는데 고음을 좀 더 명확하게 살려준다는 이점이 있죠. 때문에 이 사운드 시스템만으로 볼보에 접근하시는 소비자분들도 상당수 되는데 적어도 만족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콘도 변경이 되어 있죠. 예전에는 이제 옐로우 컬러의 콘이 들어갔는데 현재는 이 소재 변경에 의해서 뭐 조금 더 나은, 하지만 뭐 사실 이전과 비교를 해서 지금 것이 뭐 월등히 나아졌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데 기존 것도 좋았고 지금 것도 좋다. 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음 중심의 어떤 음악, 좀 더 섬세한 그런 음악을 감상하시는 분들께 이 볼보의 사운드 시스템은 충분한 만족감을 드릴 것 같네요. 자, 가격대로 놓고 본다면 현재 프로트림이 이제 7천만 원대 중반, 입문 모델, 이제 베이스 모델 자체가 6천만 원대 후반인데, 자, 가격 차이, 구성 차이 이런 것들을 놓고 본다면 이제 볼보도 머리를 잘 쓰는 것 같아요. 당연히 프로 쪽이 추천 대상이 됩니다. 물론 뭐 차량의 어떤 뭐 가격적인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순수 가성비로 놓고 본다면, 또한 승차감으로 놓고 본다면 18인치 휠이 장착되어 있는 기본 모델이 좋지만 다양한 부분에서 그래도 볼보가 뭔가 이들이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체험하고 싶다면 그래도 뭐 볼보 가격 자체가 나쁜 편은 아니니까 현재 이 V90 크로스컨트리 여기서도 프로 트림을 추천드리게 되네요. 연비는 뭐 아무래도 이제 무게가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제조사 발표 수치 대비 대략적으로 한 15% 정도 더 나온다고 보면 되는데, 그래도 이 디젤을 탈 때보다는 어떤 연비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는 만큼 그래도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까지 사용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이 의미 있는 수치를 보여주면 좋겠네요. 하지만 뭐 그래도 가솔린, 거기에 4륜구동 시스템, 그리고 SUV의 장점까지 아우르는 그런 차의 특성을 생각한다면 뭐 현재 수준도 타협할 만한 정도는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만난 볼보 크로스컨트리 V90. 자, 수수한 분위기, 그를 통해서 편안함을 보여준다는 점이 분명한 장점이 되죠. 네, 뭔가 인위적으로 꾸미기보다는 그 자연스러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이 북유럽 그런 문화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도 실용성을 추구했다는 점이 좋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이 디스플레이 패널을 조작할 때 아무래도 이 조작하는 방식에 의해서 인터페이스 자체가 아주 이렇게 좋다고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때문에 향후에 볼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네요. 그래도 뭐 현재 이 시스템으로 놓고 본다면 만족도 부분에서 업계 전체를 아우를 때 한 중간 정도는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이번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뭐 세세한 그런 부분을 신경 썼다는 것도 좋고요. 기존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볼륨 다이얼을 조절할 때도 뭔가 덜렁거리는 그런 느낌이 사라졌고요. 최근 페이스리프트의 트렌드를 놓고 본다면 좀 더 극적인 변화를 이뤄내는 경우가 많은데, BMW도 그랬지만 이 볼보 크로스컨트리 V90 역시도 이 시각적인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때문에 완성도 부분에 대한 튜닝 그 자체에는 의미가 있지만, 다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그래도 좀 뭔가 바꿔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생기겠네요. 저도 그렇고요. 네, 오늘은 SUV의 적재 능력, 여기에 세단의 편안함, 그리고 주행 감각까지 잘 살린 크로스컨트리 V90을 만나봤습니다. 그래도 계기판 정도 디자인이라도 바꿔줄 수 있었잖아요. 그래도 페이스리프트인데.